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좋아요. 질문 2개 나왔어. 성악이요? 제가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서 성악과 갔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안 하는데 이제 차츰차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다시 성악 레슨을 하고 있어요. 성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쨌든 기본 클래식이어서 그 발성이 가장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구나. 파워 있게 오래도록 할 수 있구나. 왜냐면 가수 콘서트를 3달씩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3달 동안 맨날 노래하잖아요. 이걸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치지 않고 쏟아 부으면서도 다치지 않고 맨날 같은 컨디션을 하려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성악 레슨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이크를 네. 말하시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했을 때 네. 잘 쓰시는 것 같다. 그동안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쓰는 방법이라도 마이크를 특별히 하시는 방법인가요? 이것은 노래방 꿀팁인가요? 아니요, 발표를 할 때도 있고 발표. 연기를 하거나 하면 마이크를 많이 쓰실 건데. 그쵸, 네, 맞아요. 노래할 때라든지 발표를 할 때라든지 맞아요. 쓰는 방법이 있죠. 뮤지컬 배우들 중에도 제가 대극장에서 마이크 테스트 처음에 마이크 달면 노래 한 명씩 나와서 주파수 맞추고 이렇게 음향팀이랑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너만 다른 마이크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를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제 말소리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하는 재밌는 질문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도 제가 50대나 60대 연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건 목소리 낮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늙은 연기할 때는. 근데 이렇게 하든 젊은 소리를 내든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데서 말을 시작하고 목소리가 낮은 분도 대사나 말을 전달할 때 입안에 놓고 하면은 이게 뚜렷하지 않은데 바깥에다 놓고 하면 굉장히 또렷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발표를 하시거나 하실 때 말을 여기 입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바깥에서 하시면 굉장히 또렷하게 들려요. 말 씹는 것도 발음도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안 들릴 때 웅얼웅얼 하지 마라. 너 혼자 주절주절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더 또렷한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밖에다가 꺼내놓고 말하면 더 또렷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 얘기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네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뭐가 있을까? 흥미로운 얘기 여러분. 네. 말씀하셨던 거 혹시 시범 좀 보여주세요. 웅얼웅얼 할 때랑 이걸 보냈을 때. 발표를 왜냐면 스피치 교육도 행사? 그러니까 배우한테는 다른 투잡으로 하더라고요. 할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22쪽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빠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짭짭 쉽긴 하는데 많이 구강을 안 움직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랑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발표를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너무 다르죠? 감탄하셨어요. 밖에다가 놓고 이걸 이렇게 말하면 깨어나셨네요? 갑자기 저기도 갑자기 네, 그러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분 얘기 진짜 많은 후배들이 해요. 최정원 선배님이요. 자기 관리 체력적으로 지금도 무대에서 너무 뜨거운데 그게 꼭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수영 한두 시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연계된 헬스장 가셔가지고 계속 뛰시고
아직도 춤을 추시고 그게 막 역시 최정호 선배님도 와 근육 봐 멋있다 몸매 멋있다 이러는데 그 몸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멋있지만 제가 최정호 선배님이랑 작품을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제가 진행자 할 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선배님도 아이를 놓고 여자 배우들 중에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몸을 바쳐서 하는 일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임신, 출산, 육아 이 시간을 투자하기가 사실 배우로서 전성기일 때 그렇게 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은 일찍부터 출산도 하시고 아기도 기르시면서 그 일을 두 개 다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귀감이었고 그때 제가 아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잘 복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귀하고 아기 한 2년 키웠어.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무대를 마틸다라는 작품을 보러 가서 무대 뒤에 이렇게 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이정화라고 합니다. 했더니 아기는 잘 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후배들을 사랑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잠깐 만난 후배도 이렇게 기억하시지? 물론 저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기억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배우가 작품도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저 배우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이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후배들이 있구나 이런 배우가 있구나 이걸 평소에 관심이 많고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한국 뮤지컬계와 후배들까지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끝까지 무대 위에서 멋진 에너지로 몰입해서 뜨겁게 하는 걸로 그냥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귀감이고 에너지가 되는데 거기다가 아울러서 사람들까지 이렇게 품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존경하는 선배님이 근데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여자가 아니어도 남자 후배들도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사람도 다 잘 챙기시면서 일도 잘하시고 멋지다라고 하시는 분이 괜히 1세대 선배님이 아직까지 무대에 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약 3세대? 3.5세대? 뭐 이 정도 온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연하시는 이유는 있으시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앙상블 2년 하고 배역을 이제 맡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 데뷔할 때 여기 계명대 성악과 학생이었는데 제가 4학년 2학기 때 투란도트라는 대구에서 투란도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 투란도트도 지금 10년 넘어가지고 10주년 내년에 10주년인가? 그 초연 때 제가 앙상블로 데뷔를 한 거거든요. 어차피 졸업하면 서울 가서 오디션을 볼 건데 마지막 학기에 우리 학원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하니 나는 그냥 가서 연습 삼아 봐야지 했는데 거기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관객분들이 뒤에 있는 배우들한테는 많이 관심을 못 가지잖아요. 왜냐면 주요 인물들 이 스토리 따라가기도 바쁘니까 조명을 여기다 쏴주니까. 근데 앙상블 배우들의 중요가 엄청 커요. 그 대극장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앙상블들이 이렇게 앙상블을 이뤄서 쫙 기운을 몰아주지 않으면 메인들이 나왔을 때 무대 위에 공기가 너저분하거든요. 근데 앙상블들이 뭔가 빠서 팍 하고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탁 집중되고 해야 중요한 잔잔한 얘기를 해도 먹히는데 그게 안 되면 앙상블이 하는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밀당의 주요를 사실 메인이 가져가는 것 같아도 메인이 뭘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앙상블들이 그거를 분위기를 자꾸 풀어주고 아니면 더 그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풍성하거나 더 에너지 있게 꾸려주는 게 앙상블이 하는 일이라서 관객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앙상블 역할이 눈에 띄지 않지만 배우들한테는 앙상블 역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앙상블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주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앙상블부터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밑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 부서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위로 가면 이게 훤히 다 보이는데
딴 데서 여기 와가지고 이걸 파악하려고 하면 아무리 같은 분류의 일을 하더라도 이걸 오히려 밑에 애들보다 더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앙상블을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쳐다보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이 사람들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자리로 바로 오는 사람들은 그 수고로움을 몰라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앙상블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춤추고 노래한다고. 근데 그 시간이 자기들만을 위한 시간이 처음에는 자기들만을 위한 시간이고 왜냐면 20명이 한 모양으로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소리도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가사가 잘 들리게 하려면 입을 맞춰야 돼서 오래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끼리 합을 맞추면 메인이 왔을 때 또 그들과 합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캐스트가 많으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3-4번 하면 3명이 캐스트면은 앙상블은 9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씬을. 근데 그거를 이 자리만 서는 사람은 이걸 고맙다고 생각해도 사실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고마움과 그거를 많이 표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덜 고생하게 하고 네 감사함을 많이 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앙상블 때 많이 혼났던 게 이렇게 맞춰서 제 자리에 섰는데 그 메인 언니가 제 자리에 서면은 어떡해요? 제가 비키잖아요? 그럼 저만 자꾸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네 자리에 안 서고 대형을 안 맞추냐. 그래서 그 왕고 언니한테 가서 자꾸 저 언니가 연습할 때는 여긴데 럼만 돌면은 자꾸 제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혼나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발을 그냥 콱 밟아버려요. 어떻게 그래요? 했더니 밟히면 다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뭔가 할 때 만약에 연습량이 충분하면 절대 나 그렇지 않겠지만 연습량이 부족해서 어딘지 헷갈린다? 그럴 때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요. 내가 거기 서 있거든 발을 밟거나 나를 쳐라. 그럼 다시는 거기에 틀리지 않으니까 뭐 공연이 아니라 연습 중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알려줘라 나한테 명확하게. 그냥 눈치 보고 배려하다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발을 꽉 밟았더니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품 보실 때 그런 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와, 이 배우 진짜 잘한다. 그 공연 중에도 자기만의 원픽이 생기잖아요. 아, 나는 주인공이 얘여서 얘가 좋다 하는 사람 있고 주인공은 얘인데 얘가 더 잘한다거나 얘가 더 마음에 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그렇든 그 배우가 그렇든 전 처음에 배역들이 노트르담드 파리에도 에스메랄다가 그 집시로 주인공이잖아요. 에스메랄다가 콰지모도의 사랑도 받고 페비스의 사랑도 받는데 저는 페비스의 약혼자, 약간 에스메랄다한테 약혼자를 빼앗기는 역할이었고 그 다음 배역도 카르멘에서 카타리나라고 카르멘한테 제 약혼자 빼앗기는 역할. 제 소리가 예뻐서 가냘퍼서 자꾸만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로 여자 주인공은 그 사건에 미친 사랑에 휘말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여자는 그 미친 사랑을 바라보고 피해자 그 미친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뭐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막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좀 약간 원래 조강지처나 약혼녀 쪽이지 막 뒤흔드는 역할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 그런 역할을 못할까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나중에는 뭐 소극장 가면서 더 파격적인 역할도 해보고 해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한테 주로 많았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10년 차가 쌓이니까 누구 받쳐주는 거나 누구 이해해주는 역할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마음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왜 나는 이런 역할만 할까 였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싶냐면 아까 주연이 메인이 빛나려면 앙상블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극적이고 한 번 봤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받침으로써 빛나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게 이 사람이 제일 빛날 수 있게,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울 수 있게, 제일 불쌍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메인으로서의 리액션이 아닌 액션을 취해야 되는 역할 때도 관계성을 훨씬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관계성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와, 저 사람 둘이 케미가 되게 좋다. 그게 악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냥 불꽃 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애증이 있어야 되게 악역도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케미를 그동안 연습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역할을 할 때도 내가 더 공격 액션에 있는 더 주요한 배역이 되었을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같이 만들어 보면 알아요. 관객들이 그렇게 연출적으로도 어쨌든 주인공 서사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연출적으로도 배우적으로도 무대의 중심 이야기는 이 사람이지만 거기서 뻗치는 가지들이 굉장히 촘촘해야 이 얘기도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습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게 좋다고 느낀 건 제가 상대하는 배우들이 저보다 메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챙겨준다는, 연기를 하면서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는 선배들과 작업하면서 아, 나도 이런 배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어차피 저희는 원래 대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말 하고 나면 이 말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말 해야 되고, 근데 그 순서만 지키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연기가 나옵니다. 대사만 하고 있네 이거 있죠. 근데 그거를 토스를 잘해주고 잘 받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주면 못 받거든요. 근데 그걸 잘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딱히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 사람이 막 줘버리면은 이렇게 받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좋은 배려 있고 실력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고, 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데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넓게 이 공연을 사랑하고 관객분들한테도 좋은 공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아, 나도 그런 배우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공연 보실 때도 그 주요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가면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마 다들 그 주인공, 지금 연출자가 몰아주는 그 사람을 볼 텐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들을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다 보면은 알겠는데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주로 그 사람만 봐서 그렇거든요. 이 하고자 하는 말 뭔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공개까지 보셔야 이런 얘기 하고 싶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배우가 되고자 하는 분 있으세요? 따님이랄지 친구의 딸이랄지 없나요? 아니면 배우가 꿈이셨던 분 있으세요? 저는 후배들이나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노래도 연기도 뭐 다 중요하지만 나는 책을 추천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취미가 독서인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책을 이렇게 펼치면 제 주변에 이렇게 보호막이 쌓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책 읽는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책 펼친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유튜브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말 걸 수 있지만 책 보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평탄한 가정 속에서 편하게 보냈음에도 그게 되게 주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여기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지낼 때도 처음에 올라가니까 버는 족족이 다 그 배움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도서관에 놀러 가거나 서점에 놀러 가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텍스트로 보는 걸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력이 좋아져서 처음 본 대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말 하는지가 그냥 이해가 잘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나는 왜 이거를 다 이해하겠지? 뭐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냥 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이런 게 책을 많이 봐서 그 훈련을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꿈을 꾸는 친구가 있으면 소설책을 많이 보는 걸 추천한다고. 네. 아무래도 이게 상상한 가짜의 이야기를 무대에 진짜 있는 것처럼 구현하는 얘기다 보니까 대본도 그런 이야기니까 실제로 있던 일도 더 극적으로 꾸미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실력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 1번인데 기술이 받쳐진 다음에는 그 감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기술자도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다들 너무 잘하고 비주얼도 너무 좋고 춤도 잘 추고 하는데 이런 감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감성이었던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보는 것들이 다 유튜브든 뭐든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사실 유행하는 뭐 지금 쇼폼도 훨씬 짧은 거고 유행하는 프로그램도 자막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달려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듣고 보고에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없이 그냥 계속 주입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친구들이 이제 20대 배우들로 이제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책 많이 읽는 친구들은 또 그게 좀 덜해요.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요. 상상력이 많고. 근데 아닌 친구들은 딱 되게 딱 보이는 것만 해석을 하는데 이거가 오기까지의 그 안의 이야기를 서사를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재밌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처음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도 흥미로운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일들을 겪으면서 왔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톤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궁금한 사람, 그 안에 서사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뮤지컬 극 중의 인물들도 사실은 되게 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렇게까지 미친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려면 같은 문장이라도 그 많은 느낌을 갖고 그 말을 하고 거기까지 동선을 가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냥 친구들, 동료 배우들한테도 늘 좋은 책 있으면은 이 책 진짜 재밌는데 한번 읽어봐. 책 읽으라고 하기에는 다 큰 성인이 뭐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 이거 왠지 뮤지컬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간질간질 하거든요, 배우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읽는데 또 그 책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책 읽은 거를 조금씩 써가지고 올리다가 이거 써서 하는 것보다 좀 말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켜놓고 그냥 내 친구들이 봐도 되고 내 팬들이 봐도 되고 라이브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24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남을 수 있는데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팬들이 놓쳤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하다가 유튜브를 해볼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 유튜브 한 지 1년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고 마음정화 TV라고 제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구독하시라는 건 아니고 있는데 첫 영상은 제 얼굴도 없어요. 목 잘려서 그냥 책 읽어주고 책의 내용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해줬거든요. 근데 점차 제가 얼굴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제 취미이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준비 안 하고도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혼자 계속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많이 돼서 이런 시간도 좀 두렵지 않게 됐거든요. 청중이랑 함께 하는 거는 무대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노래를 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행사를 저한테 MC를 시키더라고요. 그 MC를 또 하게 되니까 또 그 역량도 올라가고 이게 지금쯤 원래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유튜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내용처럼 이런 고민에는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구절을 보고 이런 치유를 받았답니다. 이걸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똑같은 폼으로 그냥 써서 책을 내봅시다 해가지고 책을 200페이지를 써야 출판할 수 있는데 140페이지까지 쓰고 출산을 했어요.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과 달리 쓰려고 하면 애기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써도 제 머리가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에 대한 내용이나 가정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책을 주로 타겟팅한 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이는 같은데 엄마가 되니까 이 사고가 아예 달라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아무리 써도 처음에 썼던 거가 결이 너무 달라져서 출판사에서 결을 맞춰주세요 하는데 아무래도 아가씨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사고가 엄마가 돼서. 그래서 미루고 아 내가 조금 아기를 많이 키우고 다시 활동을 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써야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4년이 지나가지고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140페이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